십상시 무리들, 역공당하는 유도와 진탐. 십상시 무리들은 나라의 권세를 자기들 손아귀에 틀어준 채 누구든 자기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서로 작당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 얽어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국가가 난리난 판국에도 조충과 장양은 사람들을 시켜 황건적을 친 장군들에게 벼슬자리를 주며 뇌물을 걷어들이는데 응하지 않는 자는 거짓 보고를 하여 파직시키는 짓으로 조정에 분탕질을 합니다. 황보순과 주준도 십상시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절대로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흉한 모사에 휘말려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 벼슬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천자는 조충의 무리를 거기장군에 보임하고 장양 등 13명을 모두 열후에 봉하는 등 국가의 정사는 갈수록 막막해져 갔고 지친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습니다. 조정 내부의 사정이 이러하자 장사에서는 구성이라고 불리는 도적이 난을 일으켰고 어양 땅에서는 장거와 장순이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거와 장순 두 명이 반기를 들고 장거는 자칭 천자라 일컬었고 장순을 대장군이라 부르며 난리를 치자 급한 상황을 고하는 상서문 등이 빗발치듯 조정으로 날아들었건만 십상시 무리들이 모두 감춰버리고 천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궁궐 후원에서 십상시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간이대부인 유도가 들어와 황제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자 황제가 왜 통곡을 하는지 묻습니다. 지금 천하의 위급함이 촉각을 다투고 있건만 황제께서는 어찌하여 근심함도 없이 환관무리들과 주연을 베풀고 계시옵니까? 지금 온천하가 태평하건만 그대는 어찌 위급함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냐? 지금 이 중원의 사방 곳곳에서 도적들이 일어나 난을 일으켜 고을마다 사단이 난 상황인데 이 모든 일이 십상시들이 주상을 속이며 벼슬을 팔고 백성들을 괴롭혔기에 벌어진 것입니다. 조정 내에서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버렸기에 중원의 화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건만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옵니까? 간이대부 유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십상시 무리들은 모두 관을 벗고 황제 앞에 일제히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말합니다. 대신이 저희를 용납하지 않으시니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사옵니다. 폐하께역서 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곧바로 낙향한 다음 모든 가산을 처분하여 군사 자금에 보탤 수 있게 바칠 것입니다. 황관들이 통곡하며 입에 발린 개소리를 해대자 황제가 크게 화를 내며 유도에게 말합니다. 신의 집에도 그대를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신은 어찌하여 짐의 근신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황제가 유도에게 한마디 꾸짖음을 한 후 곧 무사들을 불러 그를 밖으로 끌어내 목을 베어버리라고 분부하자 유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이 죽는 것은 조금도 아쉽거나 겁나지 않사오나 단지 100여 년을 전해오던 우리 한실 천하가 지금에 이르러 너무나 어이없이 망해버리는 것이 참으로 애석할 뿐이옵니다. 황제의 명을 받은 무사들이 들어와 유도를 체포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를 막 참수하려는 찰나에 한 대신이 나서며 급히 손을 들어 그들에게 집행을 멈추도록 합니다. 너희들은 집행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들어가서 황제께 말씀을 올려보겠다. 무사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쳐다보니 사도인 진탐이었는데 그는 즉시 입골하여 황제에게 간했습니다. 유관이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를 참수하시려는 겁니까? 진탐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황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까이 두고 정사를 논하는 신하들을 비방하고 짐까지 모독한 죄예요. 진탐이 황제의 말을 듣고 황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며 반문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하신 말씀은 현재 상황과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옵나이다. 지금 온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울부짖듯이 소리치며 너나 할 것 없이 십상시들의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들을 부모처럼 공경하시면서 조그만 공로조차 없는데도 모두 열후에 봉하셨습니다. 더욱이 봉서와 같은 환관들은 황건적인 도적들과 결탁해 조정 내부에서 은밀히 적과 내통하려고까지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 아니옵나이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폐하께서 이 같은 잘못된 상황을 살피시지 않으신다면 사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은 명백한 것이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진탐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진실을 간하였지만 황제는 오히려 더욱 기가 막힌 소리만을 합니다. 봉서가 황건적들과 내통하며 난리를 꾸몄다는 말은 그 사실이 증거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으며 또한 십상시들 가운데 어떻게 충신 한두 명이 없을 수가 있겠소? 진탐은 답답하여 속이 타버릴 것 같은 황제의 말을 듣고 머리를 섬돌에 부딪히며 다시 간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황제를 진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그를 끌어내 유도와 함께 하옥시켜버립니다. 황제가 유도와 진탐을 하옥시킨 그날 밤 십상시들이 그들을 모략하여 옥중에서 살해해버린 다음 거짓으로 황제의 가짜 조서를 꾸며내어 송견을 장사태수로 만든 후 구성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송견은 50일이 되기도 전에 자기 관할 지역을 평정시키고 승전보를 올렸고 조정에서는 그를 오정우에 봉했으며 유우를 유주목에 봉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어양으로 내려가 장거와 장승을 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직은 황제가 토지신과 곡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으로 봉건 통치자들은 이 말을 국가의 정권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유우는 후한말의 관료로 자는 백안이며 서주 동해국 가면 사람이고 명제의 이복형인 동해공왕의 오세손으로 조부 유가가 광록훈을 지냈고 백성들의 신망을 크게 얻었으며 원소로부터 황제로 추대되기도 했는데 본인이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대주의 유해가 유에게 서신을 보내 유비를 강력하게 청구합니다. 유비를 강력하게 청구하는 내용이 적힌 유해의 서신을 받아본 유는 매우 기뻐하며 곧바로 유비를 도위에 제수한 후 군사를 이끌고 도적 소굴을 공격하라는 지휘를 했습니다. 유의 지휘를 받은 유비가 출전하여 도적 무리와 4~5일 동안 격렬한 공격을 가해서 그들의 기세를 크게 꺾어 놓았습니다.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도적 무리들 진영 내에서는 수개인 장순이 시종 말할 수 없이 흉폭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적 무리들이 갈수록 불안해지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자 최측근인 작은 두령이 우두머리 장순을 찔러 죽여버린 다음 그 수급을 바치고 자기가 이끌던 무리들을 이끌고 나와 항복했습니다. 주위 상황이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자 장건은 겁을 먹고 낙담하며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함으로써 어양 일대가 모두 평정되자 유우는 즉시 유비가 세운 고문을 위해 아뢰었습니다. 유우가 유비의 공적을 적극적으로 아뢰자 조정에서는 앞서 그가 도구를 매질한 죄를 용서해주며 거기에 더하여 함일승을 제수하고 벼슬을 고당이로 옮깁니다. 함일승을 제수받고 벼슬을 고당이로 옮겼을 때 공손찬이 유비가 과거 전쟁에서 세운 공적을 아뢰자 다시 별부 사마를 청거받고 평원현령이 되었습니다. 유비가 평원에 부임한 다음부터 제법 큰 전령과 군마가 있었기에 다시 과거의 기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유우는 도적을 쳐 없앤 공로를 인정받아 태위가 됩니다. 중평 6년 4월 건강이 위중한 지경에 이른 영제는 후사를 논의하기 위해 대장군인 하진을 궁중으로 불러들이도록 하명합니다. 하진은 본시 백정 출신이었는데 자기 누이가 입고라여 귀인이 되어 황태자 변을 낳자 황후로 책봉되었고 하진도 그 덕에 권세를 잡고 한실의 중요한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영제는 왕미인을 총애해서 황자 협을 낳자 하왕후는 왕미인을 시기 질투하여 짐살해버렸기에 협왕자는 동태후의 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미인 또는 왕비를 이르는 관명이며 짐살은 진주라고 말하기도 하며 독을 탄 술을 먹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릅니다. 짐은 새의 이름인데 그 새의 기세에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독을 술에 탄다고 합니다. 동태후는 영제의 생모이고 해독정후인 유장의 아내였으며 황제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해독정후의 아들을 황제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영제였습니다. 따라서 영제는 자기가 한실의 대통을 이어받아 황제가 되자 친모인 동실을 궁으로 맞아들여 태후로 높여 봉하니 그가 곧 동태후인 것입니다. 동태후는 영제에게 오래전부터 황자인 협을 태자로 봉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고 영제 자신도 협을 편애하여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제의 병세가 위독한 지경에 이르자 중상시 건석이 영제에게 말합니다. 만약 황제께서 황자인 협을 태자로 세우시려 하신다면 먼저 하진을 처단해서 후한을 없애야 할 것이옵니다. 영제가 건석의 말을 듣고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판단이 섰고 그리하여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였으나 궁궐 앞에 도착했을 때 사마인 바는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건석에 황제를 구워 삼아 그대를 모살하려고 손을 쓰고 있소이다. 바는이 궁 안의 사정을 알려주자 놀란 하진이 허둥대며 급히 집으로 돌아와 여러 대신들을 불러들여 당장 환관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자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좌중에 있던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환관들의 세력은 충제와 질제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결국 조정을 덮어버려 황제조차도 그들을 어떠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는데 그들을 무슨 수로 다 잡아 죽이겠습니까? 또한 이를 어설피 했다가는 결국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 것은
당열지사일 것이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뒤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황관들이 환제의 외척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어린 협을 황제로 세워 조정의 세력을 장악하려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